안녕하십니까.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홍범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AI 관련 그 스타트업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알파고입니다. 2016년에 그 우리 그 이세돌 구단과 5판의 그 바둑을 뒀습니다. 아쉽게도 그 4대1로 그 이세돌 구단이 그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에 실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그 커제 구단과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3대0으로 그 완전히 그 커제 구단이 그 참패를 하게 됐던 사례를 기억하시겠죠. 아시다시피 알파고는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으로서 2014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에 약 그 4억 달러 하나로 뭐 1,2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4,800억 정도로 인수를 했습니다. 커제 구단과의 그 바둑 경기, 알파고는 바둑 경기를 마치고 딥마인드는 그 알파고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바둑에서 손을 떼고 지금은 주로 그 헬스케어 쪽에, 그러니까 뭐 안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딥마인드는 현재 2020년 현재 적자입니다. 아직도 적자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마 그 사이에 지출한 비용은 거의 1조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 기술은 그 195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그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없을까 해서 그 기술들이 쭉 연구개발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공지능이 실제 과연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제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그 스타트업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나 인공지능 그 비즈니스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거로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20년 올해 발표된 그 AI 전 세계 그 100개 그 스타트업들입니다. CB 인사이트라고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100개 그 AI 스타트업 기업이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CB 인사이트는 2017년부터 매년 그 AI 100대 기업을 이렇게 발표를 쭉 해왔는데요. 지금 2020년에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뭐 파이낸스 앤 보험, 인슈어런스, 그다음에 어떤 이동을 위한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소매나 유통 뭐 이런 쪽이 꽤 되고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골고루 있습니다. 뭐 푸드 앤 그 에그리컬처, 농업 관련된 분야, 아니면 제조업 관련 분야, 부동산 관련 분야도 있고요. 예,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분야의 그 AI 기업들이 그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100개 기업을 국가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100개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65개 기업이 그 100대 기업 안에 속해 있고, 캐나다, 영국,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그 상당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중국 정부가 AI 3000 플랜, 2030 플랜이라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AI 굴기, 그래서 AI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국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그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인구 대비 창업율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AI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기업이 나라들이 한 개 기업 정도씩 이렇게 그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우리나라 기업은 그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여하튼 국내외로 그 AI 스타트업들 좀 주목받을 만한 AI 스타트업들을 한 10개 기업, 10개 정도 남짓 기업을 그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말루바라는 기업입니다. 말루바는 그 2010년에 캐나다의 그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창업을 해서 그 자연어 처리 기반, 자연어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자연어를 그 음성으로 말하면 그걸 인식을 하고 그 음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스마트폰 내지는 삼성전자, LG전자 TV에 이 말루바 음성 그 검색 기능이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퀄콤과 연합해서 그 마세리티 자동차죠. 마세리티 자동차 내에 인공지능 음성 비서 기능을 이 말루바 솔루션이라고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루바는 그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수를 했습니다. 마치 그 애플의 시리와 애플의 그 음성 인식 기능인 그 시리와 아마 대항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 그 구글이든 우리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할 때는 이제 키워드나 단어 위주로 검색을 하는데 이 말루바 솔루션은 문장으로 그 말을 하고 문장을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앱 사진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불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문장으로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 내가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 또는 가장 가까운 불고기 가게를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와 아울러서 음성으로 예약까지, 그 집에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X.A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어떤 가상 비서 역할을 하고 어떤 우리가 그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사무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미팅 일정이 항상 잡히게 되는데 미팅 일정을 인공지능으로 조율해 주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사용 방법은 메일을 보낼 때 인공지능 에이미 @x.ai를 추가해서 보내게 되면 드디어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며 보낸 시간, 위치, 뭐 보낸 사람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그 분리를 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메일을 보냈으며 이 사람과 미팅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그 AI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정을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메일을 답신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그 2014년에 구글 북스라고 구글 북스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사람이 대표를 해서 창업을 했는데 어떤 공간 정보 기반으로 어떤 산업이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내지는 뭐 무인 비행기 그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떤 비영리 단체, 세계은행이나 비영리 단체가 전 세계의 어떤 빈공국의 상황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그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뭐 자동차, 도로, 뭐 비행기, 뭐 건물, 오일 탱크 뭐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뭔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쪽 사진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원유 산유국의 원유 탱크인데 원유 저장 탱크 주변을 주변의 변화를 그 감지해 가지고 산유국에서 원유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 원유가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그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그 대형 그 슈퍼마켓, 대형 마켓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대형 마켓의 주차장에 어떤 차종이 그 주차가 돼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소비자 경기가 어떻게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국의 어떤 건설 현장의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뭐 개수 아니면 그 건설 현장의 진행 그 경과 뭐 아니면 건설 현장의 그 규모, 평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건설 경기가 어떻게 향후 그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뭐 이런 그 이미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 솔루션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뉴토노미라고 그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2014년에 그 MIT 그 연구진이 설립한 그 회사로서 포드 자동차 자회사인 뭐 폰트날리스 파트너나 뭐 싱가포르 정부, 우리나라의 삼성 벤처 투자에서도 그 이 뉴토노미에 그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싱가포르에서 스마트폰으로 호출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택시 시범 서비스 동영상을 보시기로 하고요.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그 교통부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운전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그 택시가 운영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Grab, a rival to Uber in Southeast Asia's ride-hailing market, has a new service for some customers in Singapore. It's letting them book a ride in driverless cars. Singapore-based Grab is teaming up with Nutonomy, a self-driving car startup, for a wider public trial in Singapore starting Friday. All rides are free, but it's limited to a business district that isn't congested and surrounding neighborhoods. Nutonomy began testing its self-driving taxi service in Singapore late August, days before Uber trialed its own driverless cars in Pittsburgh. Grab and Uber are competing to dominate in Southeast Asia, a market of about 600 million people. Uber is planning to expand in the region after it recently exited China, and it's investing in its own self-driving vehicle technology. So it needs a three-dimensional map of the world. These driverless cars will have a human driver behind the wheel as a backup, and a support engineer in the front passenger seat. Nutonomy said it hopes to get valuable feedback and consumer insights. The Massachusetts-based startup is getting ready for commercial launch of its driverless taxi service in 2018. Grab said the partnership could provide new ways to improve its mapping services in the region. 예, 그 자율주행 택시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서비스 할 때 실제 뭐 드라이버는 없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없는데 그 뉴토노미 그 엔지니어들이 그 두 명이 항상 탑승해서 어떤 뭐 위급사항이나 돌발사항에 대비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디스패치라는 회사입니다. 디스패치. 역시 미국의 2014년에 MIT나 펜실베니아 연구원이 그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 근거리 어떤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간단한 음식이라든지 그 소포 등 그래서 배달을 해주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캐리라고 부릅니다. 그 2019년에 아마존이 공식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스패치를 그 M&A 했다고. 근데 실제는 아마 2017년부터 지분들을 그 투자하면서 지분들을 쭉 그 인수를 해가지고 계속 인수 작업을 해왔던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아마존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인터넷 쇼핑 업체입니다만은 그 배송에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해보겠다. 굉장히 많은 테스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드론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이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비교적 그 비용도 저렴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요 그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할 준비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뭐 시속이 한 6, 7km 뭐 이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6, 7km 정도 되고 한 40여 kg짜리 한 4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로봇입니다. 배터리는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배달 나가면 12시간 정도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12시간 정도 일하면 충분하니까 12시간 정도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배달하는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퍼사도라는 회사입니다. 퍼사도는 그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그 메시지나 카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광고 카피를 자동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그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 오라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뭐 역시 그 골드만삭스나 뭐 굉장히 큰 그 세계적인 그 투자사로부터 그 자금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마케터들이 그 기존의 마케터들이 만들었던 그 광고 카피들 한 100만 개 이상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기존의 그 광고 카피들이 이 광고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그 감정 변화가 있는지를 그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자메일이나 뭐 웹페이지나 뭐 SNS 등 이제 디지털 마케팅 할 때 소비자 설득 문구를 그 작성하는데 이 퍼사도 그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퍼사도 광고 카피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평균 구매 전환율이 약 50% 가까이, 클릭률이 그 뭐 거의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한 10억 달러 매출, 그러니까 뭐 거의 조에 가까운 조 이상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그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펙티바라는 그 회사입니다. 어펙티바 역시 그 MIT에서 그 분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펙티바의 그 주요 기술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얼굴의 그 눈의 깜빡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인식을 해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약 75개국에 약 400만 명 얼굴 표정 데이터 세트를 축적을 하고 학습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뭐 켈로그, 유니레버 뭐 이런 쪽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 회사들은 뭘 쓰냐면 자기네들의 그 광고를 그 노출했을 때 고객이 아니 광고를 본 그 고객이 어떤 감정인지를 파악을 해서 마케팅 도구를 쓰는데 그 이 어펙티바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할 때 학생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뭐 메디칼이나 뭐 게임 아니면 뭐 시장 조사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해서 그 자동차 안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상태를
상태를 그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 서비스들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에 이 아펙티바 앱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하품을 하는지 아니면 눈이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그래서 지금 피곤하구나, 그래서 지금 음악을 듣거나 뭐 커피를 마실래 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누르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커피숍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운전자가 잠시 스마트폰을 하고 고개를 그 밑으로 숙인 걸 파악을 해가지고 조심해라라고 이제 워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 어떤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아이카보넥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질병인지, 어떤 병이 있는지를 그 예측을 해주는 그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 5년 전에 중국의 그 게놈 과학자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 그 6개월 만에 텐센트, 그 뭐 중국의 그 3대 뭐 그 유니콘 중에 하나죠.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뭐 아시다시피 뭐 QQ나 아니면 위챗 뭐 이런 그 메신저나 메신저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텐센트로부터 2억 달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유니콘이 된 유니콘이 가장 빨리 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 뭐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정보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의 생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이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질병을 예측해주고,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 웰빙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생활 패턴을 제시를 해주고, 먹어야 될 그 음식 종류도 제안을 해주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처방으로 의약품까지 그 추천을 해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향후 개인별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피부에 따라서 어떤 스킨을 써라, 어떤 그 화장품을 써라, 뭐 이런 부분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영양식, 건강 음료 분야로 대상 그 시장 분야를 확대할 예정인 회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스 플러스 그 뭐 회사 이름에서와 같이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는 그 기술입니다. 2012년에 그 중국 베이징에서 칭화대 출신인 그 인칭 등 한 3명인가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알리바바나 뭐 폭스콘, 뭐 레노버는 그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PC 회사가 될 거고, 폭스콘은 그 아시다시피 애플을 그 생산해주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투자를 유치했고, 그래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인식 기술은 안면인식 기술이 그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 공안부는 4,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그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일 투페이, 어떤 뭐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결제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결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갖다 대면 누군지 인식을 해서 결제하는 뭐 이런 그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안면 인식은 어떤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뭐 이런 그 논란들이 계속 그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만이 가능한 그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회사입니다. 루닛이라. 그 루닛은 그 어떤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그
질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까 서두에 CB인사이트의 그 100대 AI 기업 그 선정된 걸 보여드렸었는데 2017년에 그 CB인사이트 100대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그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주로 이제 가슴 사진을 바탕으로 결핵이라든지 뭐 유방암이라든지 여부를 그 판단해주는 그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그 엑스레이는 CT나 아니면 MRI보다 훨씬 그 사진 해상도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엑스레이 사진을 바탕으로 이 질병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훨씬 그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질환과 유방암 진단 확률이 90% 이상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국내 그 다양한 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환자의 진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쯤인 것 같은데 이 루닛이 의료 영상 분석 질병 진단 이 기술을 전시회에 나가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루닛에서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장민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 RSNA에서 선보일 제품은 흉부 쪽과 유방 쪽 제품인데요. 먼저 흉부 엑스레이 같은 제품은 현재 한국 외에 이번에 CE에서도 인허가를 취득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모 즉 유방 촬영 수술 제품도 이제 올해 안에 CE를 확보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RSNA에서 저희는 총 7편의 학술 논문 초록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 밖에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fuji 그리고 인피니트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부스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고객은 한국뿐만 아니라 두바이, 멕시코, 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RSN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학회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디스트리뷰터도 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행사를 통해서 보다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파트너십을 좀 더 공고히 다져서 글로벌로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엊그저께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미국 그 의학협회 중에서 그 종양학회에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루닛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폐나 유방암 그 진단에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그 논문이 실렸던 것을 제가 엊그저께 9월 1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이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입니다. 루이드는 아마 잘 아실지 모르실 수 있는데 산타토익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산타토익이 그 이 회사의 대표 상품이 되겠고요. 이 산타토익은 약 30문제 정도를 사전에 그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 풀면 학생의 수준이나 학생의 취약점들을 그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 학생별로 개개인의 맞춤형 문제나 강의 콘텐츠들을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토익을 봐야 되고 토익 점수가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우리 젊은이들은 토익을 피해서 살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토익 점수를 그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회사입니다. 교육 플랫폼 그 간략하게 개념을 보실까요? 단 30문항으로 당신의 토익 점수를 예측하고 매 순간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 튜터가 개인별로 최적화된 1:1 학습 가이드를 매일 제공합니다. 바로
50만 명이 선택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산타토익입니다. 점수 예측,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학습 가이드까지 산타토익은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평가 최소화 모델로 당신의 토익 점수를 가장 빠르게, 가장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적중률 90%, 문제 대비 높은 점수 향상 비율을 자랑하는 산타토익은 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문 기업 루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루이드는 제1회 4차 산업혁명 대상을 수상할 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구진과 검증된 인공지능을 개발하였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교육 시장에 대변동을 일으키는 루이드. 인공지능이 바꿀 교육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루이드를 서울산업진흥원이 응원합니다. 예, 루이드에 의해서 이어서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 와들입니다. 와들. 와들은 그 작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 휴학을 하고 와들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 와들이 하는 아이템은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쇼핑 앱입니다. 아니, 시각 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쇼핑을 하며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며 눈이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에 화면을 어떻게 터치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와들의 앱을 사용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리로 읽어줍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쇼핑 앱에 들어가시면 크게 글자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들이 보입니다. 상품 사진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글자를 소리를 읽어주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 와들은 글자뿐만 아니라 쇼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림들을 읽어줍니다. 그림들을 설명해주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상품을 하나 시각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와들과 와들의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시각 장애인들이 특히 제일 많이 사고 싶은 게 음료수나 아니면 식자재 이런 것들 일단 매일같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마켓을 갔다. 동네 슈퍼마켓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콜라나 음료수 캔 진열되어 있는 쪽에 가서 캔을 하나 집으면 그 캔 위에 점자로 써 있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음료라고 써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캔을 집습니다. 사이다를 집어봅니다. 사이다인지 모르겠죠. 거기 또 점자가 써 있는데 음료라고 써 있답니다. 오렌지 캔을 집었는데 또 음료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냥 그렇게 엉성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눈이 잘 보이는 지인이 옆에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쇼핑을 하는데 시각장애인 협회 조사에 의하면 물건 하나 쇼핑하는데 한 46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와들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앱을 통해서 하면 시각장애인이 지인의 도움 없이 10분 만에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들은 이미 빅마트와 제휴해서 빅마트의 다양한 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 11번가 제휴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와들은 제가 멘토링을 2년 동안 해온 기업이고요. 시각장애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쇼핑 앱을 개발하는 와들의 대표 박지혁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기존에 있는 모바일 쇼핑 앱들은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쇼핑 앱 소리마켓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들 대표 박지혁입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속 텍스트를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보이스오버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기존 모바일 쇼핑몰들은 대부분의 상품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나 보이스오버는 이미지 내부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텍스트로 된 상품명, 가격 등의 기본 정보만으로 구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쇼핑 앱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저희 서비스는 향상된 접근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쇼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와들은 이미지 내부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OCR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이미지 내부의 상세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확인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모바일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시각장애인은 17.5%에 불과하였지만 와들이 개발한 쇼핑앱 소리마켓의 베타 사용자 93.3%는 스스로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상품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6.5분이었던 데에 비해 소리마켓 베타 사용자들은 평균 10분 만에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기존 쇼핑몰에서는 상품 상세 정보가 사진으로만 되어 있어서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버튼으로만 보이스오버가 읽어줘서 그래서 그 버튼이 대체 뭔지, 소리마켓에는 사진 안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OCR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OCR 기능으로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와들은 기술 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글로벌 소셜 벤처로 성장하겠습니다. 예, 그 뭐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해서 그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그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보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뭐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이런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들은 작년 창업 초에 네이버 자회사인 스프링캠프로부터 투자도 유치했고 지금 또 역시 그 세컨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뭐 해외, 국내의 그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한 10여 개 남짓 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AI 관련된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올해 그 2000년 줄라이 그 7월에 발표된 그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세계적인 그 IT 그 시장 조사 리서치 기관인 그 가트너가 제안하고 있는 그 이 그래프가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 최근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발전이 이런 패턴을 그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굉장히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고조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로 그 실생활에 아니면 상용화돼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실망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 실망기를 거쳐서 필요 이상의 기대감이나 고조감을 기대감이 고조된 후에 실망기를 거쳐서 실제 그 관련 기술이나 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그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그 있습니다만은 다 어디에 있냐면 요 그 기대감이 폭증되고 있는 요 구간에 거의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AI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AI 기술이 아니면 AI 스타트업들이 해외 미국이나 뭐 그 해외 기업들보다 일부 뒤처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아직은 그 제 단계에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이프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대 CB 인사이트에 100대 기업들이 대부분 어느 분야냐? 헬스케어가 제일 많습니다. 헬스케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소매나 뭐 아니면 유통,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관계된 트랜스포테이션,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운송에 관계된 부분, 그다음에 파이낸스, 아니면 뭐 보험, 인슈어런스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래서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인공지능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인식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영상인식, 이미지나 동영상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부분이 영상인식이나 이미지인식이 반드시 AI의 주류를 이룰 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B2C 기업과 B2B 기업. 근데 B2B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제공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더 큰 시장은 B2C 시장입니다. 일반 커스터머를 대상한 시장으로 확대돼야지만 인공지능이 제대로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 스타트업들을 쭉 국내 기업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직 불완전한 기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작더라도 어느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검증된 기술로 그거에 해당되는 정확한 시장에 접근해서 고객을 만족을 시켜줘야지만 성공적인 어떤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당연히 따라가야 될 추진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인공지능과 규제, 아까 트랜스포테이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는 타다 금지법이 올해 4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택시 차량 공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헬스케어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또 헬스케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원격 의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에서 가정에서 내 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해서 의료기관에 전달해서 원격에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원격 의료용 AI 헬스케어 기술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 문제, 뭐 정원 문제, 그다음에 뭐 공공의대 설립 문제, 그다음에 한 방의 처약 건강보험 수용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원격 의료 반대입니다. 원격 의료 반대.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지금 의사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원격 의료가 불법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술이 이제 발달했고 그래서 원격 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나 법 때문에 전혀 국내에서 클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인공지능 분야도 규제에 의해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어떤 세계적인 대열에 아직 올라서지 못하는데 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로 전 세계의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그래서 좀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